3부는 외신인데 오늘은 외신 중에서 그 BBC에 나온 기사 하나만 소개를 할까요? 이제 문화 분야 기사거든요. 영화 소개. 캡틴 아메리카부터 이제 브리짓 존스까지 오늘 2월 달에 개봉하는 영화 10편을 BBC가 소개했더라고요. 그래서 BBC 기사 내용 중심으로 제가 영화 소개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 개봉하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2월 달이라는 건 미국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하는 거 많이 있는데 오늘 캡틴 아메리카 개봉했죠. 근데 이제 미국 기준으로 개봉하는 영화 10편을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커밍 레드 제플린이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멘터리. 전설적인 록밴드 레드 제플린을 공식적으로 다룬 최초의 다큐멘터리래요. 비틀즈 같은 다큐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레드 제플린은 다큐멘터리가 없었나 봐요. 이게 첫으로 나온 다큐라고 합니다. 밴드 결성 전 멤버들의 커리어부터 그냥 전설적인 이 록밴드가 되기까지 여정을 담았다고 합니다. 로버트 플랜트, 지미 페이지, 존 폴 존스가 직접 참여해서 인터뷰도 했고,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1971년에 죽은 존 보넴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이 다큐는 영화 결성 이후에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멤버들이 세션 뮤지션으로 활동하던 시절까지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존 폴 존스는 유쾌한 이야기꾼으로 자신이 연주했던 수많은 곡과 당시의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음악 다큐멘터리를 넘어서 1970년대 록 음악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밴드의 탄생과 성공을 깊이 있게 조명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BBC는 이야기합니다. 고경환님 반갑습니다. 단 두 번째 영화인데 저는 이거 이번에 좀 보러 갈 거예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 근데 국내에서는 이미 개봉을 했나 보네요. 보니까 국내에서는 포스터가 2024년 12월 25일 돼 있네.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번 달에 개봉하는 것 같은데. 아르망. 국내에서는 모든 것은 아르망에서 시작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이 영화는 노르웨이 영화래요. 노르웨이 감독 하프단 울만 퇴넬이 연출한 도발적이고 강력한 드라마인데 학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는 한 유명 여배우, 그 영화 안에서 유명한 여배우래요. 여배우가 6살 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학교에서 빨리 오라고 긴급 호출을 한 거예요. 갔더니 왜 불렀냐? 그 아들이 같은 반에 있는 동료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거야. 6살 아이가. 나 진짜 이게 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해 아동 부모와 가해 아동 부모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 처음에는 이 영화가 학부모 간에 상담하는 것처럼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영화가 진행되면서 그 안에 더 숨겨져 있는 진실과 갈등이 얽힌 그 심리전으로 변해간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물들의 감춰진 속내와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예상치 못한 전개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이 작품은 2023년 칸 영화제에서 최우수 데뷔 장편 영화상을 수상했고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중산층 사회의 위선과 억압된 감정을 섬세하게 파헤친 수작이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영화는요. I'm Still Here입니다. 이 영화는 브라질의 역사적 비극을 바탕으로 한 정치 스릴러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합니다. 1971년 브라질 군부 독재 시절을 배경을 한 건데 영화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던 정치인 루벤스 파이바가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실종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실종이 됐고 그의 아내
유니스가 남편의 해방을 찾기 위해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깊은 절망으로 빠져든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실화 바탕인데 군사정권 아래에서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조명하며 억압받던 시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던 가족들의 투쟁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버라이어티는 이 작품을 두고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건을 깊은 감동과 함께 그려낸 영화라고 평가했고, 오스카 작품상, 국제상품 영화상, 그리고 여우주연상 후보로 선정된 점에서도 작품성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71년도 배경. 근데 윤석열은, 이 미친 새끼는 2025년도에 지금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지금요. 아니, 계엄 여러 번 성공했으면은 윤석열이 계엄 해제 언제 할까요? 언제 할까요? 그냥 해요? 마음대로? 이거 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지가 대통령 계속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라니까요. 네 번째, 지구가 폭발한 날, 루니툰 무비. 이거는 아마 애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고전 루니툰 캐릭터들이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온 만화 영화입니다. 영화는 다피덕과 또 포키 피그가 평범한 풍선껌 공장에서 일하다가 외계인의 지구 침공 음모를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유쾌한 모험을 그린 작품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애니툰 시리즈는요, 그 실사화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과 애니메이션이 같이 만나가지고, 옛날에 마이클 조단 나오고, 조단 나오는데 막 오리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만들어졌는데, 스페이스잼 같이. 근데 이번에는 그냥 오로지 그냥 애니메이션으로만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스타일도 고전 1930년 40년대의 그런 느낌으로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기술력을 접목해서 더 역동적인 액션과 화려한 배경을 선보인다고 하네요. 더 랩은 이 작품을 맥스 플라이셔와 돈 블루스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평가했고요. 풍부한 색감과 유려한 움직임, 그리고 고전적인 루니툰 특유의 빠른 전개가 돋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전 애니메이션 팬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세대에게는 신선한 즐거움을 제공할 만한 제품이 아니죠. 작품이라고 BBC가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몽키입니다. 몽키 재밌을 것 같아. 이거는 스티븐 킹의 동명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한 거예요. 야, 스티븐 킹은 소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나 봐요. 난 스티븐 킹 소설은 뭐 보진 못했지만 영화로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진짜 이 사람은 소설을 금방금방 쓰는 것 같아. 이것도 스티븐 킹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고 합니다. 공포 스릴러. 한 가족이 저주받은 장난감, 원숭이와 얽히면서 겪게 되는 끔찍한 사건을 다루고 있대요. 어린 시절부터 이 원숭이를 가지고 놀았던 두 형제가 있는데, 그 주변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기이한 사망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장난감이 단순한 놀이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원숭이와 관련된 죽음이 계속 벌어지자 형제는 이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원숭이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영화는 전작 롱레그스로 호러 팬들의 주목을 받았던 오즈급 퍼키스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그럼 이번 작품이 단순한 공포 영화가 아니라 블랙 코미디적 요소도 가미된 독창적인 작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뷰에서 이번 영화는 존 레디스나 존 단테의 작품처럼 유머러스하면서 긴장감 넘치는 스타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고요. 기존의 호러 영화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코미디가 결합된 독특한 분위기 속에서 두 형제가
저주를 풀기 위해 벌이는 사투가 그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6번째는 브리짓 존스 Mad About the Boy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월달에 개봉하네요. 미국에서는 2월달에 하는데, 야, 브리짓 존스가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게 벌써 네 번째. 24년 만에 돌아온 작품이죠. 브리짓 존스 시리즈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니까. 이번 영화에서 브리짓 존스는 싱글맘이 되어서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남편이 콜린 파렐이잖아요. 죽었죠. 여기 이제 뭐 전작에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 남편이 죽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휴그랜트 등장합니다. 남편 마크 다하시, 콜린 퍼스가 사망한 후 홀로 남겨진 이 브리짓 존스가 새로운 사랑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민을 하는데, 그녀 삶에 갑자기 나타난 두 남자, 한 명은 지금 이제 연인이 된 한 명은 연인, 그리고 또 한 명은 아이 학교 선생님인데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연인이었던 또 휴그랜트, 다니엘 클리버도 등장하면서 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죠, 뭐. 르네 젤위거는 최근 인터뷰에서 브리짓은 언제나 실수를 하지만 그러기에 더욱 사랑받는 캐릭터라며 그녀의 실수와 성장 과정을 통해 관객들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화는 원작자인 헬렌 필딩의 동명소설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감동과 유머가 공존하는 브리짓 존스의 특유의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영화는 러브하츠입니다. 러브하츠. 야, 요새 키호이 칸 이 친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양자경하고 찍은 그 영화 있잖아요. 아카데미 상 받은 영화. 여기서 전 처음 봤는데 액션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그 성룡 과거에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죠. 성룡식 코미디 액션 있잖아요. 그런 거를 거의 그대로 하고 있어갖고 보고 있으면 되게 성룡이 많이 떠올라요. 오스카상 수상한 이후에 이 키호이 칸이 처음으로 주연 맡은 액션 코미디 영화인 러브하츠입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인생이 뒤바뀌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겉으로는 평범한 그 부동산 중개인처럼 보이는데 사실 과거에는 깽단에서 활동했던 전직 해결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조용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과거의 적들이 다시 찾아오면서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인데 너무 뻔한 이 스토리 라인이죠. 예. 근데 이번 영화를 앞두고 이 칸이 스티븐 스필버그한테 조언을 구했대요. 내가 다음 작품 해야 되는데 이 영화가 맞겠냐 물으니까 스티븐 스필버그가 야, 이거야말로 너가 꼭 해야 되는 영화야 라고 추천해가지고 이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다음 8번째 영화는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입니다. 저는 마블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마블 시리즈는 다 완전히 쓰레기죠. 쓰레기. 완전 망했어 진짜. 그런데 요번에 과연 어떨지. 요번에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오늘 보러 가고 싶은데 지금 영화가 이 시간에, 옛날에는 영화를 새벽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저녁에 안 하더라고요. 못 볼 것 같은데 조만간 볼 겁니다.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캡틴 아메리카가 죽었잖아요. 죽고 이제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 앤서니 매키의 새로운 흑인 캡틴 아메리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원작하고 똑같아요. 원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MCU의 최신작이죠. 영화는 샘 윌슨이 캡틴 아메리카의 역할을 맡은 후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썬더볼트 로스와 협력하여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 로스가 원래 헐크를 되게 싫어하고 헐크 영화에서 헐크 잡으려고 하는 장군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야. 그런데 그 로스가 뜻하지 않게
레드헐크가 돼요. 레드헐크. 되면서 벌어지는 일이죠. 제작자인 네이트 무어는 인터뷰에서 과거 헐크를 사냥했던 인물이 스스로 헐크가 된다는 설정이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비극적인 캐릭터를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영화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중요한 작품으로 향후 마블의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9번째, 더 고지.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애플 TV에서 방송을 하나 봐요. 이 영화는 뭐 호러와 로맨스, 액션이 결합된 독창적인 영화라고 합니다.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두 명의 저격수 이야기예요. 여기 두 탑 보이죠? 두 명의 저격수가 이 두 탑에서 서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여주인공 아냐 테일러 조이 너무 좋아하는 제가 배우입니다. 너무 섹시해. 응? 아냐 테일러 조이와 마일스 텔러가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두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각자의 그 간스탑에서 1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는데 서로 간에 대화는 못하지만 전자기기가 차단된 환경 속에서 플래시카드, 쌍안경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가까워지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감시하는 계곡은 지옥의 문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정체불명의 존재들이 점차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좀 판타지인가? 이 영화는 단순한 액션 스릴러가 아니라 생존과 사랑,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를 동시에 탐구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Bring Them Down. 이 영화도 상당히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어떤 영화냐면요. 아일랜드 서부 농촌을 배경으로 한 그 스릴러 영화라고 합니다. 두 가족 간의 갈등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류의 영화도 많거든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정말 끔찍한 결말이 나오는 영화들이 있어요. 이것도 두 가정 간에 사소한 오해, 그런 것에서 시작돼가지고 결국은 이 파멸로 끝나는 그런 영화 같아요. 스토리를 보니까. 콜린 미니와 크리스토퍼 에버시 부자로 등장하며 베리 케오가는 이웃집 아들로 출연하는데, 어느 날 한 가족이 다른 가족이 자신들의 양을 훔쳤다고 의심하면서 갈등이 시작이 된대요.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이 점차 걷잡을 수 없는 폭력으로 치닫으면서 두 가족은 치명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서부국의 요소를 현대적인 방법으로 재해석했고, 평단에서는 아일랜드 농촌이 마치 황량한 서부 무대처럼 느껴지는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BBC에서 소개한 2월달 개봉 10편의 영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기사 보고 이거 소개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내용은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보고 정리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사무리가 준비한 3부 외신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